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뵙네요. 이번에는 영어 관련해서 이제 좀 짧게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방향성 잡아드리는 영상을 찾아왔고요. 이전 영상들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서 말했던 건데 저도 유튜브 보는 습관을 보니까 20분만 넘어도 끝까지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도 최대한 짧게 최대한 좋은 내용들 엑기스 컴팩트하게 전달해 보려고 하면서 찍어볼게요. 타이머도 지금 켜놨습니다. 근데 벌써 30초가 지났네요. 오케이. 그럼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한 얘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1번, 친해지기. 네, 영어를 못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손이 안 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 거리감을 없애야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신적으로, 아, 영어는 싫어.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1등급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랑 최대한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다음 이제 2번. 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약간 어레인지를 해서 기본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 뭐보다 중요하냐? 강의를 보는 것보다 기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반대로 하고 있죠. 일단 영어를 나는 못해.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들을지 고민을 해. 이게 완전 모순인 거죠. 뭘 못하는지를 찾아서 그걸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약점을 찾는 과정이 먼저 선행돼서 그걸 보완하는 게 강의여야 되는데 일단 강의를 듣고 누군가가 좋다는 강의를 들었을 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시작점이 뭐 3, 4등급이었다면 뭐 끝이 3, 4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당연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안 친하기도 하고 뭔가 듣다 보면 아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다 보면 이제 강의도 재미없으니까 강의를 봐야 하는 데는 의무감만 생기고 완강률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진도 자체를 많이 못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강의는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선제적인 학습이 된 후에도 안 올랐을 때 약한 부분을 테마별로 보완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파이널 특강들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 네, 아마 이쪽 라인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구문을 읽을 줄 모르거나 문법적으로 감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예 감이 영어적으로 없는 학생들은 조금 들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강의부터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이걸 듣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은 어, 강의를 듣다가 아는 게 많은 것 같고 지루해서 본인이 좀 해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이제 강의를 한번 멈춰보는 건 어떤가의 제안도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라면 이제 이쪽이 약하다면 이걸 골라서 잘 찾아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스스로 잘 진단을 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잘 푸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을 잘 인지를 해서 그걸 잘 채우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기본이 뭘 뜻하냐? 뭐 당연한 거지만 단어죠, 단어. 어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국어도 우리가 어렵게 나오면 시간 안에 못 풀고 틀리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적혀 있는 지문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적이 돼요. 한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가 한 5개만 되면 거의 해석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단어를 제대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지문들이 10개가 되면 이제 1등급이고 2등급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단어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약점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 약점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어휘력이 너무 약했다. 어휘력만 보완이 돼도 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2등급까지는 진짜 쉽게 올라간다. 근데 이 어휘력이 보완이 안 된 친구들이 정말 많죠. 네. 아니면 이제 잘 외우는 게 아니라 순수 단어장을 숙제처럼 외우는 건 잘못됐어요. 단어를 외우는 방식은 어, 맥락을 기억해야 돼요. 맥락. 어떤 상황에서 쓰인 단어들인지. 그래서 그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말로 표현 못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뭔지 대충 뭔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려운 한국말로 적혀 있는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 그대로 생암기를 해버리면 아웃풋이 잘 안 돼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아웃풋이 돼야 외운 건데 활용이 안 되면 뭐 모르는 단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그 단어가 쓰인 맥락, 그러니까 예문 같은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연동해서 어원 같은 거를 잘 링크해서 봐주세요. 네. 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점점점 더 반복되는 어원들이 보이면서 모르는 단어도 어느 순간 찍어서 단어가 의미가 맞춰지는 경우가 늘어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 그 정도 하고, 단어 보는 습관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숙제로 내준 단어 외우는 그런 거, 숙제처럼 해내면 진짜 별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이건 물론 저라서 가능했던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 인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페이지가 챕터를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한 5개를 외워라 했어요. 그럼 저는 안 외워갔어요. 그리고 뭐 학원 같은 데서 단어 안 외웠으니까 남아서 외우고 시험 치고 가라 했으면 그때부터 전 외웠어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또 밀도 있게 딱 그 단어를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는 단어가 한 반은 알아요. 이거 알고 얘네들을 먼저 1회독으로 제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겠죠. 그럼 걔네들만 딱딱 포인트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먼저 쓴 다음에 아는 단어들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틀린 것들은 내가 이제 기억 못하는 것들이면 개인어 휘장을 만들었어요. 개인 단어장. 그럼 여기서 틀린 거 써놓고 내가 단어장 외울 때 모르거나 애매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단어들 여기서 잘 뽑아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맞췄더라도 체크를 했죠. 그래서 혼자 애매한 단어들, 틀린 단어들 이제 본인만의 얇은 단어장이 탄생하게 돼요. 그때부터 점점 가속이 붙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외우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출 공부 방식인데 화면이 좀 신기한 게 나왔죠. 이게 제가 올해가 아니지 작년에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미니 노트로 만들었던 것들인데 아, 이런 점들을 잘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국어나 수학이나 당연히 기출 중요하듯이 영어도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영어도 기출. 그리고 당연히 평가원이 제일 우선순위겠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평가원하고 수능도 살짝 맛이 또 달라요. 약간 육구평의 문학이랑 수능의 문학이 맛이 살짝 선지가 다르듯이 영어도 약간 기분 나쁜 선지들이 평가원에선 좀 있습니다. 근데 수능에선 별로 거의 없는 편이고요. 약간 그런 믿음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공부하기 좋은데 뭐 공부량이 당연히 많아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다 봐야 되고요. 어, 몇 개년을 보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저는 8개년치를 현장 응시를 했기 때문에 8개년치는 당연히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이고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 그래서 상대평가 세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대평가. 이때는 영어가 그럼 당연히 국어랑 동등하게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만큼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공부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수학이랑 과학 잘하는데 영어 못하는 친구한테 말합니다. 너희 수학 공부하는 만큼 영어 공부했으면 영어가 과연 정말로 못했을까?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진짜 수학만큼 했다라고 하는 사람 사실 못 봤거든요. 물론 그만큼을 하면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비합리적인 판단이긴 한데, 어쨌든
양이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분배하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 영어 있잖아요. 그 보통 하루에 몇 시간 배분하세요? 제 주변은 대부분 하루에 배분해서 매일이라도 하면 정말 다행인데 막 보통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물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 실력인 분들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하루에 1시간은 하고 있냐 이거죠. 어,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적어도 6평 전에는 그래도 영어를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매일 1시간 반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1시간 반에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그걸 이제 제가 잡아드릴 텐데요. 자, 기출을 당연히 학습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는 틀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조금 빡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냐? 뭐 그러면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빨리 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체감상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느낄 수 있는 몸속의 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래서 기출로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기출로 모의를 치는데 뭐 18번부터 45번까지 듣기 빼고 이걸 한 45분 정도 잡고 뭐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잡으시고 이미 풀어봤다 싶으신 분들은 40분 정도 잡으시고 해가지고 전부 맞출 생각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좀 많이 좋은 팁인데 이걸 풀 때 단순히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약점을 미리미리 체킹을 해야 됩니다. 바로 어휘죠. 네. 지문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 아니면 애매한 단어들을 보일 때마다 위에 딱 그냥 방점을 이렇게 체킹을 해요. 밑줄 치거나.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별표 이렇게 옆에다 해요. 그러면 자연스레 한 해 지문에, 한 해 시험지에 그 모르는 단어들이 누적이 되겠죠. 근데 이미 기출된 단어니까 당연히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걔네들의 엑기스를 본인이 뽑아서 어휘장에 기록을 한다면 반복해서 볼 때마다 점점점 익숙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는 쉬운 단어가 되는 거죠. 자주 본 단어니까. 네, 그래서 지문 볼 때 무조건 어휘를 시간 지나가는 거 이거 고려해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을 하려면 이런 것들 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오버하더라도 이 단어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기출 안에서 있으면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8개년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를 다 봤다. 다 봤다. 그러면 이제 이 회독을 8개년치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약한 테마들 있잖아요. 자기가 틀렸던 테마들 위주로. 이제 그때부터는 테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빈칸, 뭐 순삭, 아니면 뭐 문법 문제도 틀릴 수가 있고, 아니면 어휘 문제 그 30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주제 요즘 어려우니까 최근 것들 어려운 것들. 요즘 순삽이랑 주제가 좀 어렵죠. 빈칸에 비해서 옛날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약한 테마들 이제 다시 익숙해지고. 이거가 이제 2단계. 근데 이거를 이제 어휘 체크 해놓고 시간 조절했고 테마 정리됐으면 강의를 왜 보냐고. 강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강사 컨텐츠를 사용하는 거죠. 뭐 엔제라던가 실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고 뭐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대 서바이벌도 영어가 꽤 퀄리티가 저는 좋았다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점이 안 어려워도 되는 부분에서 가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약간 일치 문제나 막
5번 막 이런 게 갑자기 막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 이상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틀린다고 멘탈 나갈 필요 없고.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하냐 하면은 보통 거기서 구하겠죠. 그 번개장터 이런 데서. 음. 예, 번개장터 이런 데서 한번 검색해서 구해보시고. 왜냐면 영어 소홀히 하는 시대러들 많기 때문에 재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구해보시고. 뭐 물론 이게 아니어도 당연히 실무들은 퀄리티가 비슷비슷합니다. 예. 뭐 이명화 쌤 당연히 좋고 뭐 조정식 쌤 좋고 또 그 키스 이런 거 그리고 이영수 쌤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오프 컨텐츠에서 또 조정호 쌤 이런 것도 구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뭐 실무를 많이 보는 건 결국은 국어에서 이감을 많이 보는 거 비슷하다. 국어에서 이감을 본다고 뭐 국어 실력이 많이 오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용인 거고 예, 실무보다는 앞에 전자가 훨씬 중요하다. 실무는 뭐 수능 전까지 10개만 봐도 뭐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전을 연습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거죠. 푸는 순서. 근데 어떻게? 그, 듣기를 풀면서 한번 시험을 쳐보는 걸 저는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면 듣기를 풀 때 미리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늘어날수록, 어, 듣기가 끝난 뒤에 풀 문제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수능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다뤘던 거긴 한데, 그거죠. 그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41부터 45까지 있는 거 얘를 풀면서 1번부터 뭐 11번에서 12번까지 쫙 푸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41, 42, 2번 이쪽이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력이 3등급 이하다 하면은 41, 42는 풀지 말고 42, 아니 43, 44, 45 이거 풀고 그냥 바로 넘겨서 18, 19 풀고 뭐 일치 문제 25에서 28 이렇게 정도 풀어주면 3등급 이하의 입장에선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2등급 이상이면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위해서 41, 42에서 45까지는 푸는데 이제 12번까지 갔을 때 저걸 다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에다가 이거를 반으로 딱 접어서 이쪽을 이렇게 딱 넘기잖아요. 그럼 이쪽 페이지 면이 13번부터 이렇게 17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풀면서 이거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어려운 시험 졌다 하면은 16, 17번 다시 들려줄 때 한 25에서 28 이렇게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에서 45까지 풀고 18, 19에 25에서 28까지 풀고 29에 30까지 푸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이 100점에 가까운 시험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시험이면 거의 뭐 전체를 알려드렸죠. 사실 뭐 제 과외 학생들도 다 이렇게 이끌고 있고 요즘은 과외를 국어밖에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영어 이런 거 단기라도 과외 관심 있으면 한번 문의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찍고 넘어갈게요. 벌써 또 20분이 다 돼가네요. 아휴 제가 또 이렇게 말이 많네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딴소리 별로 안 했어요. 어쨌든 영어 결국은 친해져야 된다. 많이 할수록 당연히 실력이 느는 과목이다. 영어만큼 노력과 비례하는 과목이 없다.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가장 양과 비례하게 실력이 오른다. 근데 이제 감이 없으면 그 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어도 되겠지만 그 살짝의 센스가 있으면 보통은 어휘력 문제다. 그럼 어휘를 외워야 되는데 어휘를 어떻게 외운다? 이제 예문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어원 따져가면서 나눠가면서 읽어본다. 그런데 이제 약간 압출 공부 방식으로 아는 것들은 속어를 먼저 하고 모르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뽑아내가지고 본인의 개인 단어장을 만들어 본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모의고사 풀고 막힌 문제들이나 뭐 약간 헷갈린 선지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심플하게 키워드 체킹하면서 본인이 못했던 사고들이나 어려웠던 사고들 기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단어들 뭐 이렇게 쫙쫙쫙 써주면서
본인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거죠. 만들다 보면 이제, 아, 이거는 수능 솔직히 안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단어들은 솔직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좀 몰랐던 단어는 저는 써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중부정을 통해서 사고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 어려웠으니까 이런 거 써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출 8개년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 9평 수능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 보고 나서 풀 게 없으면 교육청도 푸세요. 영어는 교육청 그래도 풀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어는 교육청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좋은 지문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지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수능 평가원 먼저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할 게 없다 싶을 때, 나중에 이런 실무 컨텐츠 푸시는데, 뭐 이런 것, 번개장터 잘 활용해 보시라. 이런 정보들 가져가시고, 시간 단축 위해서 듣기 풀면서 미리 연습을 꼭 해봐라. 지금 상반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능 직전에 연습하고 수능장에서 갑자기 했다가 듣기 하나 놓치면 시험이 말립니다. 시험이 말리면 안 틀려도 되는 문제가 틀리니까 그러면 진짜 그게 제일 원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꼭 해보시고 듣기 귀찮다고 항상 듣기 공부 안 하다가 듣기 현장 가가지고 한 개 놓쳐가지고 이번에 막 89점 된 친구들 좀 봤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방심을 하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체크하고 커버해야 한다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영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수능이 300일, 301일 남았더라고요. 아유,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데 N수생 친구들은 솔직히 저는 2월 중에 공부 시작하는 거 추천드려서 아직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고3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왜냐면 개학을 하면 3, 4월이 그냥 증발을 해요. 그냥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중간고사 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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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그럼 중간고사 치고 5월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다면 6평 치면 이제 거의 정시 곧 다가오는 느낌처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지금은 긴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를 상상해 보세요. 3, 4월 증발하고 5월 마지막 공부하다가 이제 또 봄이 끝나고 여름 더워지면서 축 처지면서 슬럼프 오고 하면서 아 아직 뭐 백 몇십 일 남았네 하면서 열불이다가 갑자기 구평 치고 뭐 등급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수시 원서 쓰다가 선생님 저 여기 쓰면 안 될까요 했는데 최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쌤이랑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수능 직전에 마지막 한 달 30일에 전사하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간접 체험하셨으니까 지금 긴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 끝부분까지 또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3분 정도 찍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요청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